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1일, 12월 첫날인데요. 12월 첫날이 되었으니까 또 지난 10월 달 거래가가 모두가 다 기록된 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저희가 매주마다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간단히 드리고 있는데요.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고 실거래가는 또 어떠한 금액대로 찍히고 있고 호가는 어떠한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매가 변화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는가, 훅 줄어들지는 않았는가 함께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또 10월 거래량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매물 추이, 매물량과 거래량의 변화 함께 보실게요. 먼저 매물 추이를 보시는데 이번은 서울도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남양주 그리고 다산으로 좁혀오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서울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매물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는 건데요. 먼저 매매 물건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늘었다, 쌓였다라는 얘기 계속 많이 들으셨죠? 엄청 쌓였다가 근데 최근에 보면은 끝에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 늘어나고 있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전세는요, 전세도 없었어요. 최근에 많이 줄었다가 요즘에는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월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 비슷하게 움직이죠. 물건이 줄었다가 최근에 좀 늘어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는요, 크게 다를까요? 얼추 보면 비슷하죠. 매물들이 쭉 쌓이고 있다가 여기도 끝에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달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주춤주춤 꺾이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네요. 전월세 물건은 여전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산동은 어떨까요? 남양주시 다산동, 저희 다산 신도시가 있는 다산동으로 좁혀 들어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전체적인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물들이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늘어나는 그 추세가 주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도요, 전세 물건들 쭉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근데 월세는 앞에 나왔던 그래프들과 좀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로 여기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이때 보면 이게 몇 월일까요? 8월, 9월, 10월 정도, 9, 10월 정도부터 꾸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살짝 올라갔다가요, 다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낮은 물건량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기간을 좁혀서 최근 3개월만 한번 볼게요. 최근 3개월 매물량을 보면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가 11월이죠. 11월 중순 정도, 11월 초에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제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매물량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모든 단지들을 이렇게 찍어서 매물 숫자를 확인할 때도 이렇게 비슷한 숫자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엄청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고요. 월세는 좀 늘었다가 다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하고 9월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다시 아까 가보면은 여기는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서 늘어나 있는 정도 보이죠?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만 여기 다산동은 22년도에 비해서도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 물량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량으로 가면서요. 이게 가격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전에 비해서 그 거래가가 상승 거래인가 하락 거래인가를 먼저 살펴볼게요. 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누적해서 보고 있는 데이터니까 앞에 1월달부터는 좀 가볍게 지나갈게요. 금액도 같이 보면은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평단가가요 1,400만원 초반대에서 비슷하게 금액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상승거래 하락거래를 보면은 1, 4분기에서는 하락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 5, 6월로 넘어가면서 2, 4분기 때는 자, 상승거래와 하락거래 비중이 비슷하게 맞춰졌고요. 금액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6만원, 15만원, 19만원. 자, 그러면서 이제 7, 8, 9월 되면은 금액 먼저 보실게요. 1,422만원, 34만원, 42만원.
금액대가 확연히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7, 8, 9월은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지만 거래가도 많이 올라갔던 그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엔 어떤가? 10월달 보시면은요, 9월달에 42만원이었던 게 43만원이 되면서 금액은 오히려 약간 올라갔지만 상승거래, 하락거래를 보면은 거래 비중은 하락거래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 아직 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기록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금액도 살짝 낮아졌고요. 요 상승거래, 하락거래 비중을 보면 하락거래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래프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매매가 그래프로 한번 좀 다시 다른 그래프로 한번 보실게요. 매매에 대해서 가격이 이렇게 변동했다라는 건데 최근을 보면은요, 올라가다가 살짝 추춤하면서 좀 내려앉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여기 꺾인 거 보이시죠? 최근 들어서 전세가 또한 매매와 마찬가지로 꺾이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매매 물건이 쌓이고 매매가가 주춤하면서 거래가가 치솟는다, 아니 전세가가 치솟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동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 전세가와 매매가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으로 들어와서요, 주변 우리가 늘 비교되는 그 동네들 먼저 볼게요.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보시면은요, 일일이 수치를 비교하진 않고 전체적인 모양을 보실게요. 보면은 약간 W자예요, 둘 다. 이렇게 약간 줄었다 늘었다가 다시 22년도에 훅 줄었던 모습, 그리고 다시 상승해서 이만큼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고 있는데요. 올라왔던 거래량의 그 폭을 보면은 거의 이때랑 비슷합니다. 21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이때 20년, 21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몇 개월 거래량이 치솟았던 단지를 제외하고요. 그러면 남양주시로 와가지고 볼게요. 남양주시로 오면은 모양은 비슷합니다. W자를 그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거래량 회복한 그 양을 보면은 수치가 이때만큼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앞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회복된 게 좀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본 거예요. 확대해서 보면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봤을 때 상승한 거래량에서 다시 회복된 거래량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거는 이때 8월로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달에도 많았지만 5월, 8월 이렇게 8월 달에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503건으로 10월 달 거 보실게요. 8, 9, 10월 달 거 보시면은 많이 줄었어요. 요만큼. 이게 보면은 1월 달보다는 많지만 2월 이후 거래가 중에서는 거래량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달 것도 지금 매우 낮은데 요거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가겠죠. 10월만큼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가량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 뭐 10월 달 거 보면은 330건이죠. 8월 달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양주 전체 말고요, 요 다산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진건지구의 13개 단지로 좁혀서 일일이 카운트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작년이고요. 22년, 주황색이 올해입니다. 23년. 23년 들어서 거래량이 쭉 올라간 거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는 여기 남양주시 전체에서는 5월달, 8월달 거래량이 가장 많았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남양주, 여기 다산신도시의 진건지구에서는 오히려 2월달 거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도 다른 점으로 눈에 띄는 점이네요. 2월, 5월, 8월 이렇게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10월은요, 여기 정말 낮아졌습니다. 그 전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훅 떨어진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 거의 작년 10월보다는 많지만 작년 11월 하반기, 작년 연말 거래량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든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11월 달 거래량은 아직 다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올라갔고요. 10월 정도랑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 보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도 더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건지구, 지금지구 합해서 다산신도시 전체는 어떤가도 보셔야 되겠죠. 요 보라색 라인이 진건지구, 지금지구 합한 거래량입니다. 2월,
자, 5월, 8월, 2월과 5월이 가장 많았네요. 다산은요. 이때에 비해서 합한 거래량도 10월달 거래량을 보시면은 34건으로 정말 많이 줄어든 거 보입니다. 34건은 이때 합한 숫자를 보면은 자, 11월, 12월, 작년 11월, 12월 사이 거래량 정도가 되네요. 정말 많이 줄어든 모습, 많이 꺾여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제가 누차 계속 시장이 조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 수치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거래량도 아직 지금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더 올라가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때 한참 높은 거래량을 보였을 때만큼 회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면 10월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가 나오겠죠. 자,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1동과 2동 합해서 다산 신도시 거래량을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단지별로 어떤 단지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보실게요. 오늘 기준으로요, 보면은 23년도입니다. 여기 세 단지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편한 세상 1차,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자이, 이렇게 세 개 단지에서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땠을까 같이 보실게요. 그래프 높이를 보면은 올해가 훨씬 더 높게 낯이 솟아있는 거 보이시지만 단지별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작년에는요, 이편한 세상 1차, 이편한 세상 자이 두 단지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럼 여기 올해 힐스테이트는요, 여기 두 번째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힐스테이트는 작년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순위에서 한참 순위에 낄 수가 없는 그런 거래량을 보였는데 올해 확실히 많이 치고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면은 많이 비교가 되시죠. 자, 그럼 지금지구도 한번 볼게요. 지금지구 올해 23년 단지별 거래량입니다. 반도 2차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네요. 전체 255건 중에서요. 그리고 다른 단지들은 자, 뭐 순위가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 들쭉날쭉이 심하진 않습니다. 네, 작년이랑 비교해 볼게요. 작년보다 올 거래량이 다들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28건으로 신한 2차네요. 신한 2차가 작년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는데 올해는 반도 2차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네요. 신한 2차는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단지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는 작년엔 당연히 0이었었죠. 기간이 들어간 지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전매 제한 기간도 있었고, 근데 올해는 푸르지오도 많이 활약을 해서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거래량은요, 한 달 뒤에 매달 살펴보고 있으니까 한 달 뒤에 또 새로운 데이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